우리가 이제 커트 진행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한 그걸 보려면 선들이 좀 많이 필요하죠. 선. 이 선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눌 것이냐. 큰 틀로 한번 볼게요. 좌우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고요. 상하,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좌우는 컨벡스가 있고요. 수평이 있고요. 컨케이브가 존재하죠. 그죠? 그리고 상하는 컨벡스, 수직, 컨케이브가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좌우는 2차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으로 또 나눠줄 수 있어요. 자, 단순한 걸로 우리가 백에서 단발이 있어요. 단발이 있으면 여기서 요건 뭐예요? 전대각이죠? 전대각이에요. 그쵸? 이 상태에서 우리가 층을 냈어요. 이렇게 냈어요. 층을 이렇게 냈어요. 여기다가 층을 이렇게 냈어요. 자, 그러면 얘는 1차 가이드라인이 됐고요. 얘는 2차 가이드라인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이 똑같이 컨케이브로 형성이 되겠죠. 컨케이브로 형성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다른 걸로 똑같이 컨케이브를 갔어요. 컨케이브를 갔는데 2차 가이드라인이 수평을 갔어요. 수평. 1차 가이드라인은 컨케이브, 2차 가이드라인은 수평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대신에 수평서부터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발생이 돼요? 수평의 커트라인이 나오면 이 부분에 이제 귀가 파이기 시작하겠죠. 자, 세 번째 컨벡스 똑같이 컨케이브로 잡았어요. 근데 컨벡스의 커트선을 만들었어요. 컨벡스의 커트선을 만들었어요. 컨벡스 컨벡스에 왔는데 사이드에서 보는 관점은요, 훨씬 더 많은 귀가 파먹겠죠. 후대각이니까. 전대각, 수평, 후대각의 2차 가이드라인이 발생이 되면서 훨씬 더 많은 귀 파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대신에 여기는 가벼워 무거워요. 전대각은 여기가 무겁고요. 수평은 좀 만만하게 무겁고요. 후대각은 아주 많이 가볍겠죠. 특히 귀에 꽂았을 때. 그러면 뒤에 꽂는 커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전대각 커트를 하지 말고 후대각 커트를 하시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그죠? 수평 커트나 후대각 커트를 하게 되면 귀에 꽂았을 때 예쁘죠? 그 대신에 이쪽으로 갈수록요, 뭐예요? 젊어 보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 들어 보여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 손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젊어 보이는 커트를 하고 싶으면 이 커트를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귀에 꽂았을 때 얘가 뚱뚱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를 수술 쳐야 되거든요. 얘가 안 뜨기 위해서 수술 쳐야 돼요. 그 대신에 수술 치게 되면 단점이 빨리 지저분해집니다. 선택은 손님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커트를 해놓고 커트를 해놓으면 젊어 보여요. 젊어 보이는데 수술 쳐야 되기 때문에 수술 치는 대신에 가벼워 보이긴 하지만 빨리 지저분해지고 빨리 뚱뚱해져요. 그 대신에 이 방식으로 커트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3개월 동안 머리가 아주 가벼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머리가 안 지저분해져요. 자, 손질 편하고 가벼운 거를 오랫동안 깔끔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손질 편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나는 젊어 보이는 걸 좋아할 것이냐, 선택은 이제 손님의 몫인 거죠. 그게 이제 상담을 통해서 손님이 선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알고서 커트하는 거하고 모르고 커트하는 거는 많이 달라요. 그리고 알고서 손님한테 상담을 해준 것과 모르고 손님한테 상담해 주는 건 개념 자체가 달라요. 왜? 알고서 손님한테 상담을 해주고 커트를 하는 거는 이 사람 커트 신동이야. 커트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알고는 있지만 손님한테 알고는 있거나 모르거나 손님한테 상담을 안 해줬을 때 커트를 해놓으면 집에서 손질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 뒷다 커트 못하는 사람, 커트 뒤질라기 못하는 사람, 커트 아주 못하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 이 원장님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상담한 대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문제 다 해결해 줄 거야. 다 해결해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다 해결을 해줘. 그러면 그 고객은 나한테 벗어나지를 못해요. 항상 저는요, 오랫동안 제가 손님들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안정적이게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계기는요, 손님이 가두리 양식을 가둬놔야 제가. 가두리 양식을 가둬놓고 다른 미용실에서 못하는 거를 저는 해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의 이탈이 굉장히 적어요. 어차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요금을 손님들이 내요. 어차피 손님들은 돈을 내야 되니까, 머리는 잘라야 되니까. 그 대신에 어제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손님은 재산이 없지는 않아.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머리에 돈 쓰는 건 너무 아까워요. 돈은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이분은 머리, 그리고 얼굴 되게 밉게 생긴 것도 아니야. 되게 얼굴도 작고요.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어. 근데 이 사람은 무조건 짧게 잘라고 해. 원래는 머리가 길었었어요. 길었었는데 왜 길었냐면 머리에 돈 투자 안 하려고. 길게 해서 그냥 지금 묶고 다니는 게 머리에 돈 안 쓰려고 머리를 길렀어요. 근데 머리를 잘랐어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머리를 잘랐을 수밖에 없어서 머리를 잘랐어요. 잘랐는데 이분이 2개월에서 3개월 한 번씩 와요. 짧게 잘라서 오래 가게 하려고. 이 정도 이렇게 짧게 자르면 2개월에 3개월 이 정도 자라잖아요. 이 정도 자라서 와요. 근데 제 커트는 3개월이 지나도 머리가 안 지저분하니까 와요. 근데 이분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커트 요금 5만원 낼 돈으로 커트를 잘하는 데가 사겠다 이거야. 그래서 오랫동안 갈 수 있는 머리를 하고 싶다 이거야. 왜? 엄한 데 갔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머리가 지저분한 건 그건 꼴을 못 보겠다 이거야. 그 대신에 왜? 돈을 안 쓰는 사람을 돈을 쓰게끔 만드는 거. 저번 달에는 볼매직도 했어요. 20만원 주고. 돈을 안 쓰는 사람을, 머리에 돈 투자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20만원 주고 내가 돈을 뽑아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알고서 진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객한테 대처를 할 수 있게끔, 내가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커트는 머리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내가 커트를 하면서 커트의 사이드가 변화되는 거를 내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떨까? 얘는 커트가 이렇게 커트하는 기법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 커트 기법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 커트 기법이 있고요. 자, 분야가 다르죠? 그죠?
얘네들이나 얘네들은 원 섹션에 가능해요. 근데 얘는 투 섹션에서 쓰리 섹션까지 가능해요. 섹션을 나눠야지만 콘케이브가 생겨요. 그러면 얘네들은 떨어졌을 때 컨벡스로 떨어져요. 컨벡스. 얘네들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떨어져요? 약간의 컨케이브 같은 느낌으로 떨어져요. 얘네들은요, 떨어졌을 때 차이가 확 나죠. 이렇게. 그래서 백볼륨을 많이 살리고 싶을수록 뭐 하면 돼요? 섹션을 나눠서 컨케이브를 자르시면 돼요. 섹션을 많이 나눠서. 그리고 수직, 밖으로 똑바로, 무조건 밖으로 똑바로, 수직. 수직을 잘라주면 두상은 둥글어요, 안 둥글어요? 둥글죠? 두상은 둥글다. 빗질은 사각이다. 사각의 빗질을 어떻게 해요? 수직으로 자르게 되면 떨어지는 선이 위에 머리는 길고 길다, 짧다. 그래서 얘가 뚜껑머리가 생겨야 얘는 그레디에이션이 생기고요. 얘는 하이 레이어가 생겨요. 그러면서 떨어지는 선은 뭐예요? 약간의 컨케이브처럼 떨어져요. 수직으로 커트를 진행했을 경우 얘는 처음부터 라운드는 뭐예요? 자, 사각이죠? 사각을 한 번 더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모서리가 잘려요. 한 번 더 넣어요. 그럼 모서리가 또 잘려요. 한 번 더 넣어요. 그럼 모서리가 또 잘려요. 그러면 뭐예요? 전체적으로 라운드가 돼요. 라운드가 되면 컨벡스가 나오고요. 자, 섹션을 나눠요. 섹션을 나눠서 우리 이거 있었죠? 한 번에 올라서 커트를 내요. 한 번에 올려서 커트를 진행하고 위에 머리 라인 맞추고 다시 엘리베이션에서 올려서 커트를 진행해요.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는 선이 컨케이브가 생겨요. 그러면 이런 커트는 뭐예요? 가볍다, 무겁다죠? 그쵸? 이 커트는 무겁다, 가볍다가 나오죠? 얘는 아주 많이 무겁다, 아주 많이 가볍다가 형성이 되죠. 극과 극인 거죠. 극과 극. 그래서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단발머리에 많이 사용하고요.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미듬 커트나 이런 커트는 미듬이나 롱 헤어 커트에 많이 사용을 해요. 이 커트는 숏단발에 많이 사용해요. 숏단발. 그리고 아니면 하이 레이어 커트를 할 때도 이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셔서 우리가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얘예요, 얘. 얘를 층을 낼 때 이제 컨벡스, 수평, 컨케이브를 어느 정도까지 낼 것이냐라는 거를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자, 깊은 컨벡스, 완만한 컨벡스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가 좀 과도하게 넘어서, 자, 완만한 컨케이브, 얇은 컨케이브, 완만한 컨케이브, 깊은 컨케이브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그럼 이런 거는 또 뭘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컨케이브를 우리가 한다 그러면 세 가지의 이렇게 기준선을 한번 보자고요. 층을 완만한 컨벡스를 만들었어요. 얇은 컨벡스를 컨케이브를 만들었어요. 완만한 컨케이브를 만들었어요. 깊은 컨케이브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떨어지는 선이 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어디 뭐예요? 빈 공간이 이제 계속 귀를 파먹어요. 컨케이브가 세질수록. 왜요? 여기 빈 공간 있잖아요. 여기 빈 공간. 여기서 떨어지면서 이 선, 여기서 끝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얘가 길게 커트를 진행했었어도 얘 말려 들어가는 성향이 제가 강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귀가 점점점 많이 파먹어요. 깊은 완만한
얇은, 깊은, 완만한, 얇은. 요거 컨케이브를 어떻게 했느냐, 침을 어떻게 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귀가 파이느냐 안 파이느냐가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1차 가이드라인에서도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1차 가이드라인에서도. V라인, 깊은, U라인, 완만한, 얇은, 깊은, 완만한, 얇은. 1차 가이드라인에서도 우리가 커트라인을 유추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똑같이. 자, 그럼 2차 가이드라인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2차 가이드라인에서도. 깊은, 완만한, 얇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또 논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좀 이제 U라인의 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요거는 제가 이제 특허를 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서 깊은, 완만한, 얇은 요 영역이 점점 더 줄어들겠죠. 얘하고 얘는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가죠. 얘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쵸? 비슷하게 옆에 같이 갈 것이냐, 차이가 많이 날 것이냐. 얘는 언제 많이 해요? 백두상이 죽은 사람, 두상 다운인 사람, 두상 업인 사람, 백두상이 다운인 사람, 백두상이 업인 사람. 이 사람은 백두상이 업인 사람한테 이 방식으로 컨벡스를, 얇은 컨벡스를 사용하고요. 백두상이 죽은 사람들은요, 깊은 컨벡스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의 흐름을 다양하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그거에 맞게끔 내가 커트를 진행하고, 그 선을 제대로 살려서 한다면, 그럼 이 선은 뭐예요? 1차 가이드라인은 길이 선정이고요. 2차 가이드라인은요, 2차 가이드라인은 뭐예요? 볼륨 라인. 볼륨을 살려줄 수 있는 위치선을 선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가이드,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주사 백두상이 죽은 사람들은 머리를 길게 잘라서, 백의 머리를 길게 잘라서 여기 볼륨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뒤통수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라줘봐.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가 한 짐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두상 자체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머리를 짧게 잘라서 두상의 볼륨감을 죽여야 되겠죠? 그것처럼 다양하게 내가 그 형태의 선을 잡아서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를, 예를 들어서 라인을 잘 맞춰서 내가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 그게 곧 뭐예요? 헤어 디자인이에요. 헤어 디자인을 잘 뽑아내야지만 고객이 어떻게 해요? 만족하는 정도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백에서도 똑같은 전대각인데, 요만큼 층을 낼 것이냐, 이만큼 층을 낼 것이냐, 요 정도에 따라서, 층의 정도에 따라서 얇은, 완만한, 깊은 컨벡스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선을 만들면서 디자인을 볼 수 있는 분들 조금 더 만드셔야 돼요. 자, 이렇게 디자인 사진 속에, 자, 상하 깊은 컨벡스, 수지, 상하 컨케이브, 이렇게 이제 라인을 뽑아서 라인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사진 속으로 이렇게 다 디자인을 도에도에까지 다 풀어서. 그렇죠? 사실 지금 상하 라인은 전 세계 최초로 MMS에서만 있는 용어들이에요.
상하 라인에 대한 분석을 하는. 왜냐면 한국인들은 층을 많이 내는 민족이다 보니까 층에 대한 개념 자체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면 커트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상하 라인은 MMS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분야이긴 해요. 그래서 상하 라인만 제대로 알아도 커트는 굉장히 쉽다. 더군다나 좌우 라인도 좀 더 섬세하게 좀 더 풀어놨어요. 이런 걸 알아야지 디자인을 볼 수 있어요. 한국형 커트는 정말 디테일하게 가지 않으면 커트에 대한 부분 자체의 이해도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